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남자입니다. 다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시간에 많이 쫓기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남은 시점부터는 많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모든 시험을 붙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학교도 안 간 제가 남들 1년 걸리는 시험들을 6개월 동안 필기실기 각각 8번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똑똑해서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99%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NCS, 토익, 국가 자격시험 등 모든 시험들을 치기 전에 학원 또는 인강을 통해서 이론을 들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론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토익 공부하실 때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토익 만점을 받으시나요? 저는 토익 940점을 받았지만 문법 공부가 제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냥 남들이 이론 보지 말고 기출만 돌리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기출만 돌려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론을 보면 안 될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번에 나왔던 문제들 혹은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물론 신출들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그 신출들의 비율이 아무리 많아봤자 30%를 초과하지 못해요. 평균적으로 20% 정도만 신출이라는 겁니다. 체감상 20, 30%가 아니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건 문제집이나 기출을 많이 안 푸셔서 그런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나온 문제들을 신출이라고 착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출을 틀린다고 가정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경계선이 바로 7개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은행식 시험들을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저 부정하고 있을 뿐인 거죠. 맞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답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든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든 그 답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그 답을 외우면 틀린 내용을 외우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틀린 내용을 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가 다음에 출제되어도 그 틀린 답 그대로 출제됩니다. 문제와 보기까지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틀린 답이 그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제가 이 공부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반박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문제은행식 시험 출제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시험들을 굳이 정석대로 풀겠다고 뺑뺑이 돌면서 시간 낭비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전기 지식은 많지만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것과 전기 지식은 없지만 자격증이 있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르시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경력과 자격증, 학벌,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은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틀린 답을 외우나 틀린 답을 제외한 나머지 맞는 보기들을 외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이나 규정, 규칙 같은 것들을 외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말들도 딱딱하고 숫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벌금이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이격거리가 2m인지 3m인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들은 그냥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든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든 익숙한 지문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법규 과목은 만일 읽기만 한다면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숫자적인 부분들도 계속 풀다 보면 나오는 것들만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토익같이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끝나는 시험들은 상관없는데 기사나 산업기사 같이 1차 시험 후 2차 시험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들은 1차 시험의 특정 과목을 2차 시험에서 좀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항상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가채점을 한 후 바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두 달을 채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공부할 때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나 과목들을 유튜브나 카페 같은 데에서 정보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공부할 때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기기사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달 뒤에 시험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시험 치기 전에 설 연휴나 추석 연휴와 같이 긴 연휴가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쉬시는 분들은 진짜 2차 시험까지 이미 공부를 다 끝낸 사람들만 쉬세요. 당장 다음 달이 시험인데 연휴 때 쉬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부생활 습관이나 패턴들이 완전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이걸 다시 복구시키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직장인인 경우 더더욱 이런 연휴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할 시간 없는데 이런 기회가 진짜 어딨나요? 아참, 그리고 제가 모든 시험이 30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의사나 변호사, 피셋 같은 시험들과 상대평가는 제외입니다. 다들 이 정도 감은 가지고 계시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들 수고하세요.